우리 한 6개월 만인가요? 이제 반년이 그 지났고. 알아요? 걸리버 팟캐스트 끝내주는 인생편 뒤에 2026년에 만나요. 네, 원래 목표는 그 12월 달에 녹음을 해서 이제 연말 그 결산을 결산까지 한번 하고 맞아. 2026년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아직 6월이 되지 않았어. 중덕 5월 네, 중덕. 5월 진짜 아슬아슬하다. 5월 31일 날 녹음을 하고 있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또 근황 잠깐 하면서 좋습니다. 근황이 가능한가요? 6개월치를 한 싸잡아서 한번 말을 해보시죠.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생각이 다 끝난 사람부터 말할게요. 가장 큰 거사가 있으셨던 거. 네, 저는 6개월 사이 유부녀가 됐고요. 이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남편과는 좋은 감정으로 알아가는 사이입니다.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니까 진짜 결혼식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요. 결혼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결혼식이 끝나서 좋은 게 더 크더라고요. 이제 내 일정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농번기로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항상 바쁘네. 올해 계속 바쁜 것 같아. 그러네요. 슬프네요. 7월도 바쁠 예정이 8월도 바쁠 예정인데 7, 8월. 일 때문에. 바쁘면 그때가 좋죠. 피크예요 저한테. 그렇다고 하반기에 안 바쁘냐? 모르겠네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운영을 하니까 구독자가 좀 늘었어요. 좋아요. 원래 6명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된 것 왜 같아요. 들어 사람들? 그래서 클래스 원에서도 제안서가 왔잖아요. 네. 그 소식을 잠깐만 좀 전해주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끝내주는 인생 편집본을 이제 드디어 6개월 만에 편집해서 5개월 만에 편집해서 올렸더니 클래스 101에서 제안 메일이 왔어요. 이 독서와 자기계발을 엮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좀 약간 빈약하다고 생각했어.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좀 더 내가 독서를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계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절 메일을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나린이가 이게 스팸 아니냐 그래서 알아봐 줬는데 스팸은 아니고 이것도 책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의 촬영을 하러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근데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독립출판 하듯이 그다지 성과는 떨어지는 없고 돈은 별로. 그냥 의미만 있는 저희 독립출판 책도 만약에 책을 팔면은 예를 들면 3,000원이 남으면 전 6명이 같이 5명인가? 6명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500원 정도 남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수익적으로는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책이 있음으로써 뭔가 좋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네,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5개월 만에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그만두지 말라고 어, 누가 맞아. 스팸 이메일 쓴 거 아니야? 클래스 101처럼. 궁금했지도 안 하다가 올리면 누군가가 후원을 한다? 그래서 아 그래?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것도. 대박이다. 몰랐네. 난 어. 후원하는 줄 몰랐네. 궁금했지도 곧 시작 다시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답장이 와야 돼요. 그 지금 조지아에 계신 한인 민박 사장님께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우와. 그때 친해져가지고 기대돼요. 허락을 해주셔야 해요. 근데 그분밖에 없어요 지금 라인업이? 네. 주변 사람 다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 있어 더 있는데 훌륭한 지인들도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분이에요. 아, 많죠 전 주변에. 바쁜 시기에 좀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노려봅시다. 작년 목표가 원래 팟캐스트 1위였는데 1위는커녕 뒤에서 1위 하게 생겼어요.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꾸준하지 못하네요. 지금. 안 하진 않는데 파듯이 겨우 기어 나온 다은이처럼 겁니다. 자 근황 해주세요. 저의 근황은 언제야? 저희 언제 했죠 이 팟캐스트를? 묻지 마세요. 작년 12월 달. 작년 12월? 묻지 마세요. 작년 12월에 이제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따와서는 이제 조금은 충동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주무를 맡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처음 시스템을 잡고 구조를 짜느라 이제 정신없는 초반 연초를 보냈고요. 그걸 이제 보내면서 또 제일 성과가 있었던 거는 또 인생이 모두 그렇지만 제 자신의 또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였다. 나의 또 무의식 깊은 곳에 몰랐던 부분을 발견해서 또 그게 제일 큰 성과였습니다. 즐거운 나름의 또 재미있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저는 2달 동안 그 사회복지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어제부로. 오. 너무 행복해요. 일단 맨 처음에는 어떤 뭔가 사명감으로 또 뭔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중간에는 지치더라고요. 그냥 본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쳐 있다가 이제 끝나니까 너무 좋고 한데 진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한 건데 학점은 다 끝냈다. 근데 진짜 이건 사람밖에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애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쉽게 저의 진로로 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에 가봐야만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실습을 하긴 해요. 제가 여름에 실습 담당인데 실습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실습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로를 결정해요. 제 스스로 걸러줬어. 이걸 열심히 해야 후회 안 남고 바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응.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 끝나면서 그래도 다 이쪽 그 자격증을 더 따고 싶어서 청소년 그 지도사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와, 같이 하고 있어요. 대단. 주말이면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래님께서 이렇게 꼭 참고 실습을 했다는 게 아, 요즘 그래요? 피부가 아주 많이 안 대단하- 올라왔어. 대단하거든요. 계속 그럼 공부 중 안에서 그 공부하거나 실내에서 실습하거나 하루 종일 거의 실습했고 그리고 실습 갔다 오면은 이제 남의 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인턴처럼 더 어떻게 보면 인턴보다 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진짜 눈치 보고 엉덩이 제일 가벼워야 되고 뭐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고 막 하니까 너무 긴장한 상태로 있어서 집에 오면 진짜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의 일터에서 일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좀 재밌으면서도 아 이게 생각보다 몸으로는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별걸 안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입사원들 그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만. 하고만 다니는데 힘들어. 힘든 거. 약간 그거를 좀 간만에 체험을 한 거. 재밌었습니다. 아, 저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도 있잖아요. 이사도 했고 뭐 큰일은 다 치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이 많았던 것 같아. 아니,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너무- 요약을 못해서 그래. 요약을 축제도 하고. 네, 축제도 앞으로도 계속 축제들이 있고 다다음 주에도 이제 맥주 축제 때도 들어가고 하니까 축제 행사 이런 것들로 계속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푸드트럭을 한 대 사서 곱창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나름 또 이제 길거리 장사하는 이런 것도 재밌고요. 또 지원 사업도 선정이 좀 돼가지고 그쪽으로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원 사업에 요즘 좀 꽂힌 것 같아요. AI랑 지원 사업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네. 세븐일레븐에 어. 군산 해미 명인 식혜라고 있어요. 어. 이것도 식혜. 음. 알고 보니까 군산에 그 엿기름 전용 해미라는 거를 지금 재배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지금 지원 사업 돼가지고 멘토링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제가 군산 맛집만 소개했잖아요. 근데 지역 색을 좀 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또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산 지역이 너무 파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제나 행사들도 되게 많이 가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있으나 이제 전국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약들이 많았는데 그 멘토링 해주시는 분이 그러면 군산에서 자란 볼이나 뭐 특산품들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영상을 제작하는 팀이 거의 없대요. 뭔가 지원 사업이 연계된 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등록을 하시고 이제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맛집만 하지 말고 제품을 한번 기획을 해서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괜찮은 사업 같아서 그러면 홈쇼핑이나 뭐 그런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네요.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멋지네요. 어쩌요? 저 갱년기 이슈로 모든 의욕이 좀 거짓말. 춤 너무 잘 추시고. 이게 좀 사그라들어요. 어제까지도 셔플을 이게 사그라들어서 보폭이 굉장히 좁았잖아. 남들보단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추려고 그랬어요. 나의 작은 거를 그래서 너무 못마땅했는데 다시 출 기력이 없어요. 어떡해. 아니 정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해봤더니 올라가지길래 아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이거 책 끝에를 보면은 이 책으로 독서 활동이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토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이런 책은 처음 봐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 블로그를 가봤더니 블로그에 되게 뭔가 이 책에 관련된 그 뉴스거리나 이런 독후 활동도 있고 차인표 작가님의 근황 같은 거, 뭐 후속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제안을 잘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면은 이걸 활용하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활용할 수는 없으니 당연하죠. 좀 인상 깊었던 거 한 3개, 4개 정도만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다들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소감. 저는 이거 작년에 읽었거든요. 이거 누가 선정을 했을 거예요. 익산 책 모임에서 선정하셔가지고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차인표가 소설을 써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름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작가님의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읽었는데 약간 동화책 느낌? 딱 이 겉표지 면의 그 느낌이 느껴지게 읽었는데 약간 초반에는 이야기에 흡입돼서 제가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은 오글거리는 감도 있었어요. 그 처음에 도입하는 게 지금 약간 이 소설 작가가 이 등장인물을 왜 등장시켰는지 의도가 너무 보이는 그런 느낌. 제비가 갑자기 나오고 제비가 뭐라 하고 하는 게뭐 인칭을 설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건 뭐 갈등 요소가 필요하니까 백호에 나오는구나 막 이런 식의 그게 조금 의도가 너무 읽혀서 처음에는 약간 방해가 됐는데 뒤에 갈수록 이미 제가 이 이야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미운 인물도 생기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차인표님은 소설가지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사람이 소설 쓰기가 진짜 어렵대요. 감회가 새롭고 놀라운 책이었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한 1년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 책무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들었어요. 오늘 전자책으로 다시 한 번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차인표 사실 배우라는 그런 그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소설가나 작가로서는 사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얼마나 읽을만 할 것인가. 그런데 읽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도 아름답고 동화책 같이 서정적인 문체나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한 그런 장치들, 뭐 엄마별이나 가조 이제 그런 군인 대위원까지 뭐 올라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통한 주제들이 되게 깊고 좋아서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었던 거는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거에 차인표 작가님 책 인어 나오는 그 책의 주제가 돼가지고 작가님이 한번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적이 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 책에 부분들이 인용이 됐는데 그 부분들도 되게 너무 아름답고 해가지고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책 마지막에 추천의 글에 김민식 PD님이 배우 차인표가 쓴 책을 읽다가 작가 차인표를 만났다 놀라웠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글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김민섭 저자님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작가님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쓰신 거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은 작가님을 알게 돼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개연성 부분을 되게 높이 항상 생각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책을 보나 이거 뭐 드라마적 허용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그 괴리에 설 때가 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되게 능동적인 독자다. 왜 하필 그 위안부로 끌려가는 사람이 순이 할머니 한 명이 있어야 딱 한 명인 것도 좀 왜 이러지? 그런 것도 너무 웃기고 이 마을에서 그 대위 일본 가지오가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설정이 억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진짜 예쁜가 봐.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렇고 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딱 그것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한 설정들이 너무나 인위적이어서 좀 이럴 때 좀 방지턱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뒤에 보면은 2008년도인가?부터 기획하셔서 쓰신 거잖아요. 21년에 내시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결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못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완성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거리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교재로 필독서. 선정되지 않았어요? 필독서. 튀르키예랑 옥스포드. 저도 그 뉴스로 처음 이 책을 접한 것 같아요. 오. 옥스퍼드 필독서로 선정됐다고 해서 대체 무슨 책이길래 다 읽어야 되는지 근데 읽고 나서 되게 좋았고 그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서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작가로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설득을 당하면서 읽은 편이기도 하고 그 제가 최근에 이거 독서인 모임 하려고 다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 많은 뭐 위안부로 끌려간 그 소녀들 중에서 왜 그 마을에 한 명이었는지는 여기 잘 보면 조선인 인력 여성 인력 그 동원서 표에 보면 밀도 나오는데 이 호랑이 마을 자체가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나이에 소녀가 순이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른 동네는 많거든요. 다시 한번 보긴 봤어요. 보긴 봤어. 개연성을 봤는데 챙겨드리고 왜 화가 났어요? 봤는데 왜 그 마을에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건지 인구 이해가 안 가.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호랑이 산세가 자꾸 험하고 잡아먹어. 그래 산세가 험하 젊은이들이 여기서 이상 그러면 살지 않아요. 순위를 잡기 위해서 군인 병력 1000명 넘게 동원되는 게 용의를 붙은가래. 용의를 잡아요.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할 일인가? 이게 항상 극적인 것을 생각할 때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쫙 웅장하게 클라이막스까지 쫙,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그리고 이제 병력을 많이 풀었어. 병력도 1000명이잖아요. 에바예요. 군인 한 명이 그 정도 안 맞아. 나와. 뭐 산세를 다 둘러 있겠거니 이런 맞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군인 시점에서 봤을 때 1000명은 너무 과잉. 에바예요. 과잉지가 여기 책에 나와요. 개연성을 챙기려고 일본인들이 용의가 두려웠지만 용의를 못 잡는다는 맞아. 그 소문이 퍼질까봐 더 두려웠다. 맞아. 라고 책에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용의를 꼭 잡았어야 되니까 맞아. 1000명이나 그렇지. 풀었. 자기들의 권위의 문제였지. 이 소문이 퍼지면 의병이 일어난다고요. 그 시대에. 맞아. 맞아. 그렇지. 용의 장군 해가지고. 일단 이 소설의 배경이 사실 30년대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부당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정적으로 이렇게 풀어냈는데 이게 역사 의식 관련돼서도 학습 활동에 대한 이렇게 제한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전에 생각을 이렇게 나눠보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읽었지만 보통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딥해서 제 생각에 저는 제가 느꼈던 거는 용서를 빌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런 대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용서를 빌지 않는 상대를 살면서 저희는 많이 만나잖아요. 나한테 그냥 무례하게 그 해를 가하고 용서를 빌지 않지만 내가 남은 삶을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제가 유퀴즈에서 본 내용 조금 얘기해드려요. 유퀴즈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차인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차인표 씨가 이걸 처음 쓰기 시작하려고 했던 건 그 할머니의 뉴스를 보고 나서 맞아 이거 제가 꼬꼬무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의 사연을 보고 이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훈이 할머니도 이렇게 팔려갔다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싱가포르? 맞아요. 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막 그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 그 발견돼가지고 한국어 다 까먹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 보고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봉사활동 하다가 또 다시 시간이 좀 생겨서 이거를 묵혀뒀다가 다시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결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머니들은 도대체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했대요. 그래서 그 나눔의 집 그 할머니들 계신 곳에서 봉사활동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들은 용서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뭔가 마음이 왔대요. 그 할머니들이랑 같이 장수 사진인가 찍어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할머니들이 쭈르륵 앉아 계신 걸 보고 할머니들은 어떤 결말을 가장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 용서에 대한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말을 그렇게 좀 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서 진짜 그 용서까지는 생각 못하고 일단 작가가 의도한 바는 그런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결말이 함부로 용서하기도 그렇고 아예 모르고 모르는 척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결말을 내리는 게 아니면 막 복수를 하려고 막 가주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뭐 일본 뭐 그런 군인들을 다 죽이거나 막 하는 그 결말도 좀 그렇고
엄청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여튼 그렇다고 유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고, 그런 용서까지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 그건 정말 나한테 닥쳐봐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살면서 소소하게 생기는 그런 용서들 뭐 이런 거는 저한테 가끔 뭐 용서를 구할 정도로 뭐 잘못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다 이해되고, 시간 지나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맺힌 뭔가 그런 용서까지는 저한테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약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결국에는 그 가해자나 그런 사건이 마음이 죄책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결국엔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분들도 자기 삶을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여생을 살고 싶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셔서 용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제 자기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동일한 사건이랑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과 좀 연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이나 좀 거시적인 의미에서 이 삶에서 이렇게 의미까지도 두시면서 지내시지 않을까. 근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사과를 받으면 되게 도움이 크게 되지만, 사과가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또 자기의 힘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겨내겠죠. 또 자기와 타인의 힘으로. 저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 훈이 할머니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전 머리로는 어떻게 용서하는 게 남은 삶을 살기 편하겠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저라고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용서라는 그 마음보다는 제 마음인 복수 쪽에 더 가까운 게 훨씬 큰 사람이고, 물론 이렇게 그 큰 사건을 인생에서 맞이한 적은 없지만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좀 안 좋게 한 것이 있으면 저는 좀 쌓아두고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한 번은 터트릴 기회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복수를 택하는 사람인지, 좀 용서를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가식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선도부 출신이고 군대 헌병 출신이잖아요. 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용서라기보다는 상대가 그만큼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그런 법의 기준에 벗어나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 공론화를 시켜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창피를 주거나 뭔가 매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가 어. 아니라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처벌을 그냥 그 합당한 그런 법의 규제나 아니면 그런 대중의 문매를 맞게 해서 해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좀 용서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나는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당한 건데 그거를 회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를 법적으로 좀 문매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 용기. 그것 또한 진짜 용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모든 수단과 그 상황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일단은 복수도 결국엔 그렇게 해야 자신이 편한 것인지, 일단은 마음을 다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제 결국에는 복수를 해서 그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용서는 또 개인의 용서보다는 약간 전쟁이었고 국가적인, 그런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용서를 네, 말하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끌려가서 겪은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소설 말고도, 이 소설은 진짜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게 썼지만 진짜 자극적인 그 소설들은 진짜 말도 못해요. 무슨 일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그 뭐 위안부 할머니들 그만 좀 해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다 풀려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끝났지만 동화적 요소가 많죠.
사실 라이트하게 다루긴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에서도 약간 실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를 알기에, 소개하기에 좋은 책 화두를 같아요. 던지기. 그리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괜찮은. 어. 왜냐면 저는 사실 가즈오의 인물 설정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사실 그런 인물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안 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일단 거부감이 없게끔 그렇게 뭔가 상황 설정. 상황 설정을 그래도 현명하게 하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읽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용서는, 그러니까 저 개인의 차원에서 뭔가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렇게 걸리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말 너무 명확하게 부당한 일이어서 괴롭힘으로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으면 좋지만, 가끔은 그 경계선에 있는 부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내 동료가 누군가가 내 뭐 지인들이 알아주기만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가끔은 용서는 안 되지만 마음이 풀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진짜 직접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 용서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고 이거 역사적인 걸로 인식을 해서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줌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해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잊고 있었는데 조금 그런 사실들을 이런 거 있었지라고 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나린님이 방금 가주오 얘기해서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그 가주오의 장치, 설정된 장치가 일본의 그 선민의식? 약간 좀 온정주의적인 식민의식을 좀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이제 사랑 또한 약간 좀 일방적이고 되게 시혜적인, 순위의 그런 주체성은 전혀 무시하고 내가 베풀겠다, 내가 구해주겠다, 일방적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뭐 약간 업시켜주겠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일본의 그런 식민의식을 반영해주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동등한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반엔 그러다가 저도 바뀐 가즈오의 거였는데. 인물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봐서, 또 가즈오는 어머니께 보내는 그 편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그 우리나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쳤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서 자신의 시선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작가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에 동원돼서 오긴 했지만 조선인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이 느껴가는, 변화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이렇게 후반부 가면서 그 일본인 군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그 벼단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온 이유가,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 모르고 온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누구는 다 인간이 이렇게 존엄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가즈오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일본군과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융화되고 같이 그런 인간적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그냥 사랑적인 부분, 사랑의 형태 부분에서는 그렇게 은유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뒤에서는 했어요. 조금 병적인 거. 약간 그런 용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냥 놔둬도 됐을 텐데. 자기만이 답이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용이랑 잘 갔으니까 그냥 잘 지내게 놔두면 될 텐데, 어쨌든 그거 가주호가 먼저 나섰잖아요. 자기가 먼저 찾아서 순이랑 도망가려고. 그때는 그러면 용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순이와의 약간 감정 교류도 그다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방적이지 않았나. 그거는 생각도 못했네. 근데 그랬어요. 이것도 사랑, 저는 근데 이 동의하긴 부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엄마한테 편지 쓰잖아요. 맞아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래서 그 호랑이 마을 처음 왔을 때도 가조의 첫 마디가 물 좀 주세요였어요. 밖에 있는 병사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좀 넓힌 것 같은. 전쟁의 참상과 고통. 그거에 대해서 유키즈스도 차인표 씨가 그 얘기예요. 이거 판권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뭐 옥스포드에서 일단 교재로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강연 다녀오셨고, 튀르키예 무슨 한국 문화학과 뭐 이런 데에서
이거 한 학기 교재로 쓰고 싶다고 해도 되냐고 연락도 왔고, 그리고 판권문의가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일본이래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좀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게 한 마일드하게 써져 있어서 오히려 거부감 없이 좀 그때 역사를 좀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가즈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이 없게끔 아까 말했듯이 편지라는 장치를 굳이 넣어서 좀 더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끔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중심 인물은 아닌데.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할 텐데. 설득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소설 같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 나중에 용의를 잡으러 한국 포수들을 불러와가지고 하는데 10배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은 떠나지 않고 진짜로 목을 뱄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소설 같다라는 오히려 좀 그런 슬픔도 있었어요. 과연 10배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정말 떠났을까? 라는 이런 전쟁의 참혹함. 전 떠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명 남고 다 떠나잖아요. 남는 저도 사람도 떠났을 남는 사람도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네, 어. 떠났을 것 같아요. 떠나고 슬펐어. 남고.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 같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니까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천 명이 시선이- 동원하는 정도. 근데 이런 시선이 있어서 우리 걔- 팟캐스트가 재밌는 거야. 걔 강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잡아 자기가? 맞아요.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목숨 걸고 잡아야 강하긴 하는데. 해. 응. 그럼 어떻게 맞아. 선입금 받으실 거예요? 아니 저 10배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산도 험한데 저 등산도 싫어요. 힘들어. 못 올라가. 네. 안 돼요. 너무 목숨 재밌어. 걸고 한단 말이에요. 숨이 먹고 올라가서 맞아요. 소설 같았어. 맞아. 그 용이 안 죽잖아 잘. 흔히는 아파 죽는데. 그리고 전 아까 제비 얘기 하셨는데 전 제비 장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비가 맨 처음에 제비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53페이지 보면은 그깟 새총으로 날 잡는다고? 어림없지. 이래봬도 난 제비인데 이런 거라든지 또 제비의 역할이라고 느꼈던 게 176페이지 보면은 새침대기였네. 제비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갔을까 했을 때 궁금해. 찾았다 하면서 어디에 얘네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제비를 통해서 뭔가 제비의 역할이랑 제비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게 전 좀 뭔가 동화 같기도 하면서 재밌었어요. 전지적 드론 제비 시점은 전 처음 본 책에서 시점으로 뭔가를 약간 하는 건 처음 독자를 봐요. 같이 하게 해주게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속에. 새 새 시점. 시점.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어떤 거요? 할매. 할매? 황석영 작가의 할매라는 책 있잖아요. 우리 동네 이야기잖아요. 그 군산 얘기. 어. 군산 팽나무 얘기. 아. 근데 진짜 거기 새가 엄청 그리고 그 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 근데 진짜 우리 동네 새 많잖아요. 철새들 돌아다니니까. 맞아. 그래서 그 황석영 작가가 어. 이거 쓰는데 4년이나 걸렸대요. 왜냐하면 그 생태계를 다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그래서 새 전지적 새 시점 이 책에도 그 있어요. 궁금하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 호랑이 마을이랑 백두산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동굴도 나오고 막 음. 폭포도 나오고 그 이름 알지도 못하는 그 풀꽃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되게 상상력을 자극해서 표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 둘이 같이 들어갔던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움막지었던 그 동산이 되게 뭐랄까 그 소나무 진- 안에 있던 거기는 왠지 그 마을 동막골.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인프님이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나 볼 때 항상 그 풀샷으로 이제 드론샷이나 항공샷으로 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도 담아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으로 좀 뭔가 촬영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했을 때 씬으로 씬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담을 수 없으니 새 시점으로 해가지고 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흥미롭다. 좀 했어요. 하던 걸로 하겠지. 오호. 그게 익숙한 거니까 오호.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이런 데 가고 싶다. 예쁘지 않아? 그리고 또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엄마별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음. 되게 중요한 장치. 맞아. 그래서 엄마별 보면서 되게 어떤 용서와 치유 그리고 뭐 그게 어떤 존재 사람일 수도 있고 절대자일 수도 있고 그게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제 아픔을 또 치유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순이와 용이가 이제 나무 조각이었나? 네, 그런 걸로 또 이제 계속 그걸로 이제 하면서도 계속 인생을 또 살아가고
그래서 타인과의 그런 연대감이 삶을 또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약간 종교적 요소로 봤는데. 맞아요. 저도 나는 진짜요? 나는 네. 희망으로 봤는데. 종교적 요소로 뭔가. 봤어요. 왜요? 아니 여기 약간 그런 거 나와요. 맞아요. 그런 그 거 종교를 가지고 그 아예 계시기도 별을 하죠. 뭐라 설명하지?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보고 있다면 보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그 별 보고 하는 순이가 하는 행동이 기도와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전혀 그래서 못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펜토 작가가 굉장히 기독교 기독교. 이제 독실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구나 요소 있는 것 하는 같아요.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네.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그냥 별로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 별의 역할이 있었어. 그래서 이 별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지켜줄 거고 나는 지금 내가 용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별은 용이를 보고 있을 거라서 용이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195쪽에 용서는 백호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별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별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도 그쵸. 그것도 약간은 조금 더 깊은 얘기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신앙적인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마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용서와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로도 저는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 문장이 이상해요. 그냥 보기엔. 왜냐면 아니 백호가 용서를 빌진 않았는데 엄마별을 보기 위해서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물음표가 들 수 있거든요. 그거 백호 용서하는 거랑 엄마별 보는 거랑 뭔 상관이야? 어른 눈으로 보는 건데 맞아. 약간 이런 그게 들어올 수 있는데 깊은 의미가 있구나. 뭔가 의미가 담긴 그런 말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엄마별 장치가 흥미로웠어요. 중요하네. 저 우리 훌쩍이 훌쩍이. 훌쩍이를 묘사할 때 뒤에서 누가 봐도 훌쩍을 할 때 어깨를 훌쩍훌쩍 해가지고 뒤에서 누가 봐도 얘가 훌쩍이고 있구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 묘사도 되게 재밌었고 상상 같고요. 훌쩍이 덕분에 약간 저는 잘 그 장치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까 개연성이나 막 조금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맞아? 갑자기 왜 등장해? 막 이런 것들을 훌쩍이 덕분에 좀 훌쩍 넘어갔다. 훌쩍이도 너무 어이없게 죽이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써먹고 죽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별로였고. 아 써먹고 그냥 그 역할로만 딱 해놓고 죽이는 것 같아서. 훌쩍이 좋아했어요? 훌쩍이도 애정을 주고 있을 네, 줄 그렇죠. 알았어요.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잔혹함을 표현하는 거지 뭐. 훌쩍이고 135쪽에 훌쩍이는 어쩌면 그 종이 곧 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쩍이는 단지 훌쩍일 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훌쩍이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또 강도처럼 남의 집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는 거를 바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도 알고 안다. 이 장치로 되게 잘 쓴 것 같아가지고 맞아. 훌쩍이는 훌쩍일 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참 좀 맞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설득이 안 되셨군요. 소설이랑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비문학을 다음에 읽어볼까 우리? 아니 그러면 에세이 어떡해. 할까요? 저번에 끝내주는 인생에서도 우바 얘기 듣고 그랬던가? 제가 다시 들었는데 근데 얘기하다 나 이 울었어. 책도 다 울지 않았어요? 저 울었어요. 울기까지는 안 했어. 아, 진짜 진짜요? 울진 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훈이 할머니 나올 조금만 일찍 오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작가의 장편 소설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언제 할까요? 다음에 만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책과 웃음이 반짝이는